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력 중에서 자장 내에서 도체가 받는 힘입니다. 자, 여기서 뭐냐? 여기서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전자력이라고 하는 게, 자, 자개 내에 있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받는 힘이다. 자개 내에 있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받는 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N극과 S극이 있어요. 그죠? 그럼 N극에서 S극 쪽으로 뭐가 생겨요? 자속. 그죠? 자속이 생기겠죠. 그죠? 이쪽 방향으로 N극에서 S극 쪽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N극과 S극 사이에 자, 도체를 하나 놨어요. 도체를 놓고 이 도체에다가 전류를 흘리게 한 거죠. 이렇게. 그죠? 이쪽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체, 전류가 흐르고 있는 이 도체가 어떤 힘을 받는다고요. 그 힘이 바로 전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력. 아시겠나요?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받는 힘. 그게 전자력인데 바로 여기서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력에 뭘 할 수 있다? 전자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으로 바로 어떤 원리다? 예, 전동기의 원리에 적용되는 거죠. 전동기. 그러니까 전동기와 발전기 다른 개념으로 보시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그죠? 전동기는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터, 선풍기에 들어가는 모터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를 투입하면 돌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라고요. 전동기. 그래서 이 전동기의 원리는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자,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그림에 지금 왼손이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왼손. 그래서 엄지가 전자력의 방향,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검지, 두 번째 손가락이 바로 자개의 방향, 그죠? 자개의 방향.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 중지가 바로 전류의 방향인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 왼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왼손. 엄지. 자, 보세요. 엄지고요. 엄지. 자, 이쪽 방향이 검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지.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 이제 왼손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전류가. 그래서 전류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개는 N극에서 S극 쪽으로 이렇게 지금 자개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어디로 받는다?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전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가 받는 힘이다. 그죠? 이게 바로 전자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이거 기억하세요. 엄지는 힘의 방향, 검지는 자개의 방향, 그리고 중지는 전류의 방향이다. 그래서 FBI다. 암기하시면 돼요. 이거는 전기 기기에 또 나와요. 그죠? 전기 기기에서도. 그래서 FBI. 그죠? 이렇게 이 순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력의 크기 한번 볼까요? 크기? 자, 우리가 좀 전에 배웠잖아요.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가 받는 힘이 전자력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그 전자력의 크기는 얼마냐? 자, 그 크기는 자, 이것도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자,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공식만 좀 기억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자력의 크기는 지금 F는 힘 F예요. 힘 F는 전류와 B가 자속 밀도죠. 그죠? 전류와 자속 밀도의 외적에다가 뭘 곱한 거다? 길이. 요 도체의 길이를 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외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 그냥 알고만 있어요. 그냥 전류의 크기, 자속 밀도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거예요. 이 외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외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나오냐? IBL, 그죠? IBL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자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지금 이게 자개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개. 이 자개와 이 도체가 이루는 각도, 그걸 세타라고 해요. 세타. 이루는 각도를. 그러면 만약에 전류와 자개가 수직일 경우, 수직이다. 그 수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지금 자개가 이렇게 자 흐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전류와 수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수직인 거죠, 수직. 그죠? 그러면 여기 몇 도예요, 이게? 몇 도예요? 90도. 그죠? 90도니까 여기 세타에다가 90을 대입을 하면 요 사인 90도가 얼마예요? 사인 90도가 1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전류와 자개가 수직일 경우에는 F는 IBL이 돼요. 그냥 IBL. 예? 그런데 전류와 자개가 수평이다.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자개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된대요. 전류가 같은 방향이에요. 수평이래요. 그러면 이 세타가 몇 도예요? 세타가 0도인 거죠. 0도. 그죠? 그러니까 이 도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각도가 없잖아요. 0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인 0도. 이게 사인 0도로 바뀌니까 사인 0도가 얼마예요? 0이죠. 0. 그죠? 그럴 때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 0이다. 그죠?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력의 크기 구하는 공식 IBL 사인 세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IBL 사인 세타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네요. 이거. 자, 평형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평형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도체가 나란히 있습니다. 나란히. 도체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죠. 하나의 도체가 있고 또 하나의 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도체가 평행하게. 그죠? 그때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자,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를 뭐 예를 들어서 I1이라고 놓고요.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놓을게요. I2. 자, 그러면은 이 도체의 전류 I1이 흐르면 도체가 위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자개는 이렇게 자개가 형성되겠죠. 그죠? 자개가 이렇게 자개가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뭐 자개가 어차피 커지면은 어디까지? 이 도체까지 자개가 영향을 미치겠죠. 그쵸? 영향이 미친단 말이에요. 여기 이 도체에다가.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였냐면은 지금 이게 전류가 I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도체에서 이 도체까지 자, 떨어져 있는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여기 만나는 점, 영향을 미치는 이 점에서의 자, 자개의 세기가 뭐가 돼요? 자개 세기 뭐가 돼요? 이거 무한장 직선도체죠. 그죠? 무한장 직선도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얼마라고요? 2파이 R분의 I1인 거죠. 그쵸? 이거 무한장 직선도체의 자개의 색이 구하는 공식이었잖아요. 2파이 R분의 I1. 그죠? 그럼 우리 좀 전에 뭘 배웠냐면은 F는 IBL 사인 세타라고 배웠죠. 그죠? 이거 힘. 맞죠? 전자력의 크기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전류의 방향과 이 자개의 방향이 어떻게 수직이죠? 수직이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다? 1이다. 그럼 F는 그냥 IBL. 이게 되는 거죠. IBL. 맞나요? IBL. 자, 그럼 여기서 이 B는 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B는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 놓을 수 있죠? B는 자속 밀도는 투자율 곱하기 뭐라고요? 자개의 세기라고요. 그럼 그대로 넣는 거예요. 여기다. 자, B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세요. 뮤 H. 그죠? B 대신에 뮤 H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H가 뭐라고요? 2파이 R분의 I1이죠. 2파이 R분의 I1. 그럼 요 H 대신에 뭘 넣는다고요? 2파이 R분의 I1. 그죠? 남는 거는 요 I인데 요 I는 여기 도체의 전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I2예요. I2 그리고 길이 L. 이렇게. 그쵸? 이건 이 도체의 길이겠죠. L이라는 건.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2파이 R분의 뮤 곱하기 I1, I2 곱하기 L이 되어 있는 거죠. 그쵸? L.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나온 식이 뭐냐? 나온 식이 이거예요. 2파이 R분의 뮤제로. 뮤나 지금 이게 진공이라고 했을 때는 뮤제로로 바뀌겠죠. 이 뮤가. 자, 뮤제로 I1, I2. 이 공식이 나온 거예요. 공식이. 자, 그럼 여기서 요 L이라는 값은 어디 갔냐? L. 길이죠, 길이. 그래서 이 길이가 이게 단위 길이당 힘을 구하는 거예요. 뉴턴 퍼 미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위가 뉴턴이에요, 뉴턴. 그쵸? 그러면 이 길이를 없애버리면은 단위 길이당
뭐가 돼요? 단위 길이당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위가 뉴턴 퍼 미터로 바뀐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L 값이 지워진 거죠. 그래서 2πr분의 뮤 I1, I2가 되죠. 이 공식. 이거는 평행한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힘. 요게. 그죠? 그럼 이 공식은 뭐냐? 자, 지금 진공에서의 투자율이 얼마예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뮤제로가. 그죠? 그럼 여기 2파이하고 여기 4파이 약분돼요. 2가 되죠. 그 2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7승이 여기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식도 맞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예, 평행한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계산 문제로 나와요. 계산 문제. 자, 그럼 여기서 자, 힘의 방향은 전류가 같은 방향이면 흡인력, 끌어당기는 거죠. 그죠? 다른 방향이면 반발력이 작용한다. 밀어내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만약에 같은 방향이다. 자, 전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같은 방향이다라고 하면 자, 자개는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개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죠? 생기겠죠? 여기는 잘 보세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개는 이렇게 흐르죠. 그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시계 반대 방향. 이것도 시계 반대 방향. 그죠? 그러니까 전류가 같은 방향이면 서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서로 만나잖아요. 끌어당긴다고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흡인력이 작용하는 거고요. 그럼 다른 방향이면 자 보세요. 전류가 다른 방향이 이제 전류가 얘는 이쪽 아래쪽 방향으로 흘러요. 이렇게.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개는 시계 방향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개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보세요. 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밀어내죠. 서로 밀어낸다고요. 밀어낸다. 그래서 다른 방향이면 반발력,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전류가 같은 방향이면 흡인력, 전류가 다른 방향이면 반발력이 작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자, 그다음 이제 막대 자석에 작용하는 회전력을 한번 볼게요. 회전력. 자, 막대 자석이죠. 막대 자석. 자, 이것도 공식을 조금 기억하세요. 이것도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공식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막대 자석에 작용하는 회전력은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 자, 회전력 토크 T는 자, M과 H의 외적입니다. 외적. 그래서 여기 M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M. 바로 자기 쌍극자 모멘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이제 지난 시간에. 자, 여기 M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뭐냐? 바로 M, L이라고 했죠. ML. 그죠? 자극의 세기에다가 길이를 곱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 N극과 S극 사이에다가 자, 자석을 놨어요. 여기 플러스 M 지금 자극이 자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 길이가 얼마예요? 길이가 L이고요. 여기 지금 자극의 세기가 M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막대 자석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바로 M 곱하기 L인 거예요. ML. 바로 이제 자개의 세기, 이 자개와 뭐 한 거라고요? 외적을 한 거라고, 외적. 그럼 이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 M, L, H 바로 외적이니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죠. 세타. 이렇게. 그죠? 이게 막대 자석에 작용하는 회전력이다. 토크, 돌림힘. 아시겠죠? 돌림힘.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을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단위는 뉴턴 미터가 됩니다. 뉴턴 미터.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공식을 좀 기억하세요. 공식을. 자,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성체와 자기 회로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성체와 자기 회로입니다. 자, 먼저 자기 유도라는 한 용어부터 볼까요? 자기 유도. 자, 보시면 자장 안에 그러니까 자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자장 안에 자성체를 놓으면 이 자성체가 자기적인 성질을 띈다. 그러니까 자석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석화. 자기적인 성질을 띠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자기 유도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도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석을 만든 거죠. 그냥 철에다가 그 철을 자석에 막 비비잖아요. 어때요? 그 철이 자석처럼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이 자성체는 뭐가 됐다? 자화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석화가 되었다. 자석이 된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냥 돌이. 자, 그래서 자성체라고 하는 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요 강자성체가 있고요. 그 다음 상자성체, 그 다음 반자성체, 이렇게 세 개를 분류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비투자율이 1보다 많이 큰 거, 요게 이제 강자성체. 비투자율이 1보다 좀 큰 것, 상자성체. 비투자율이 1보다 작은 것, 반자성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강자성체가 어때요? 자석의 성질이 더 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자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그죠? 강하게 자화되는 물질을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자기차폐와 관련이 깊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와요. 자기차폐와 관련이 된 게 누구라고요? 강자성체. 아시겠죠? 예, 자기차폐와 관련된 게 강자성체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강자성체에는 뭐가 있냐? 철,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강자성체 물질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이거 똑같아요. 강자성체와 똑같이 자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얘는 강하게 자화되지만 상자성체는 약하게 자화되는 물질인 거죠. 약하게. 그러니까 얘보다 약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백금, 알루미늄, 공기, 주석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상자성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반자성체는 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스르는 거. 그래서 자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아시겠죠? 거스른다고요.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물질이다. 해서 뭐 수소, 탄소, 인, 구리, 뭐 비스무트, 안티몬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반자성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대표적인 물질, 자, 자성체의 대표적인 물질들 암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기차폐와 관련된 게 뭐라고요? 강자성체라는 거.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자화의 세기를 볼게요. 자, 자화의 세기도 이것도 계산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공식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자화의 세기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화의 세기. 자, 외부작의 H0에 의해서 자성체 내에 유도되는, 여기 나와 있네요. 단위 최적당 자기 쌍극자 모멘트다. 단위 최적당 자기 쌍극자 모멘트로 자, 자성체의 양 단면, 자성체의 양쪽, 이게 자성체의 양 단면에 단위 면적에 발생한 자기량을 갖다가 자화의 세기라고 하는 거죠. 자화의 세기. 그래서 자화의 세기를 이렇게 J라고 표시해 주는데 이게 뭐라고요? 단위 최적당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요. 자기 쌍극자 모멘트. 그럼 여기서 단위가 뭐가요? 단위가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단위가 웨버 미터죠? 그렇죠? 그리고 최적의 단위는 미터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미터의 세제곱.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게 되면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화의 세기 단위가 웨버 퍼 제곱미터. 이게 나오죠. 웨버 퍼 제곱미터.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화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 정도만 우리가 암기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암기. 그래서 자화의 세기 J는 자, μ0 곱하기 μs 마이너스 1 곱하기 h. 이게 바로 자화의 세기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아셔야 돼요. 문제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식 있죠, 이거는 이제 자화의 세기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유도하는 과정이니까 이 정도는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자화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공식을 암기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공식을 우리가 암기를 했어요. 자, 이 옆에 있는 공식도 있죠. 이거.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 자, 보세요. 이거를 전개를 하면 μ0 μs 마이너스 μ0의 h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거? 이거는 바로 투자율 μ. 그죠? 뮤가 되는 거죠? 이거 뮤예요, 뮤. 그러면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μ s분의 뮤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거
그죠? 왜냐면은 뮤제로 뮤s가 뮤니까. 그럼 이 뮤제로가 뮤s분의 뮤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식을 다시 써보면은 지금 여기 뮤가 있죠. 여기도 뮤가 있죠. 자, 이렇게 뮤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뮤 s분의 1이 되고요. 뒤에 h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h. 그럼 여기서 뮤 h가 뭐예요? 뮤 h가 바로 자속밀도 b죠?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뀌어요? b 곱하기 1 마이너스 뮤 s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자와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할 거는 이 공식 암기해 주세요. 이게 자와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나와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보세요. 지금 이것이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뭐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이제 BH 곡선이라고도 해요. BH 곡선.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거는 자속 밀도고요. H는 이게 자기의 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로축, 요 세로축을 자속 밀도를 나타내 주고요. 요 가로축을 자기의 세기로 놓은 거예요. 이게 BH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자개의 세기를 처음에 0인 상태에서 자개의 세기를 키웠다가 뭐 줄였다가 키웠다 줄였다 했을 때 그때의 곡선이 어떤 형식으로 나와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H 자개의 세기가 0인 상태에서 자 올려요. 키운다는 얘기죠. 자개의 세기를 키우면 어떻게 되게요? 자개의 세기가 커지면 자속 밀도도 커지겠죠. 왜냐면은 B는 뮤 H니까 서로 비례예요, 비례. 그쵸? 그러니까 이 자개의 세기를 키우면 자속 밀도가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근데 커지다가 어느 선에 닿으면 이 자속 밀도의 값이 더 이상 안 커져요. 포화.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된다는 거죠. 포화 상태가. 포화 상태가 됐다가 이제 그 자개의 세기를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면은 곡선이 이렇게 곡선이 나오다가 다시 자개의 세기를 키우면 이런 식으로 곡선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페루프, 이 루프를 형성하고 있는 이 곡선을 갖다가 바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께서 자, 암기를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세로축에 있는 것이 뭐예요? 세로축. 이 세로축을 다른 말로 종축이라고 해요. 종축. 세로축을 종축이라고 하는데 이 종축이 바로 뭐냐? 자속 밀도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종축에 나타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자속 밀도고요. 그리고 가로축에 있는 것. 가로축을 다른 말로 횡축. 자, 횡축이라고 하는데 가로축에 있는 것이 뭐다? 자개의 색이다. 자장의 색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종축은 자속 밀도, 횡축은 자개의 세기. 그래서 이거를 BH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BH 곡선. BH.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 보자력과 잔류자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보자력. 자, 일단 보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곡선이 누구랑 만나는데? 횡축과 만나는 부분 있죠? 어디냐? 여기죠, 여기. 이게 보자력이에요. 요만큼. 그래서 자화도를 0으로 만들기 위해 걸어주는 역자기장의 세기를 이제 보자력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죠, 요만큼. 여기가 바로 보자력입니다. 누구랑 만난다고요? 누구랑? 횡축과 만나는데 이게 보자력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종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자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속 밀도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남은 거예요. 잔류자기. 자기가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개가 0인데도 불구하고 자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잔류자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곡선이 누구랑 만나는 점이다? 바로 종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뭐다? 잔류자기다. 이거 두 번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두 가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나오는데, 자, 이 공식이 하나 있어요. 자, 히스테리시스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이거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뭐, 이타 F BM의 1.6승이라고 하는데, 히스테리시스 소는 히스테리시스 개수에다가 주파수 곱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자속 밀도의 1.6승을 곱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만 하라? 참고만 하시라. 참고만 하시고요. 자, 히스테리시스 루프 면적으로 표시되는 에너지는
열로 소비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를 뭐한다?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 기기에서 또 다룰 거예요. 히스테리시스는 바로 뭐라고요? 손실이에요, 손실. 네? 손실, 로스, 손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히스테리시스 면적, 어떤 면적을 말하는 거냐면은 여기 면적. 이 면적, 있죠? 이 면적. 이 면적이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자성체를 자화, 그러니까 자석화시키는 데 필요한 단위 최적당 에너지 밀도가 뭐라고요? 바로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 폐곡선의 면적이 바로 에너지 밀도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회로를 볼게요. 자기회로. 자, 자기회로 보시면,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자기회로를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전기회로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기회로와 자기회로를 이렇게 잘 비교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좀 편한데, 자, 일단 자기회로라고 하는 건 뭐냐?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은 거예요. 코일을 감아서 일단 뭐를 흘려주면? 전류를 흘려주면 뭐다? 자속이 통과하는 회로. 이게 바로 자기회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왜 전기회로 배웠잖아요. 전기회로. 이런 거.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여기 저항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바로 전기회로예요. 전기회로. 근데 자기회로라고 하는 거는 이 철심에 코일을 감고 이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뭐가 된다고요? 자속이 통과한다고요. 자속이 생긴다고요.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생긴다고요. 이게 바로 자기회로라고 하는 거죠. 자기회로. 자, 그럼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기자력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기자력. 자, 그럼 기자력이 뭐냐? 기자력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기전력. 그러니까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원천이죠. 그러니까 전압 같은 거, 전압.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원천. 그걸 기전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자력은 뭐냐? 기자력은 자속이 흐르게 하는 원천. 그게 바로 기자력이라고 하는데 기자력. 기자력. 그래서 철심에 코일을 몇 번? N번. 자, 철심에 코일을 N번 감고 전류 I를 흘리면 철심에 생기는 자속 파이는 뭐에 비례한다? NI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비례. 자, 이런 거예요. 아까 철심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감았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다 뭐 한 거냐면은 전류를 이렇게 흘렸어요. 전류를 이렇게 흘렸어요. 그러면 지금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자속은 위쪽 방향으로 생기겠죠. 자속이. 그럼 자속이 통과할 거라고 이렇게. 그죠? 통과할 거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N번만큼 감은 거예요. 권수를. 그죠? 코일을 N번만큼 감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 기자력. 자, 기자력 F라고 하는 것은 자, 뭐다? NI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감은 횟수, 코일의 감은 횟수와 흘린 전류의 곱과 같다는 거죠. NI. 이렇게. F는 NI. 그래서 이때 이 F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기자력이라고 한다. 자, 문제에서 자, 코일의 권수와 전류와의 곱을 뭐라고 하냐? 기자력이다.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기자력 F는 NI, N 곱하기 I다. 그래서 NI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때 NI를 바로 기자력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기자력. NI.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자력 구하는 공식 기억하세요. F는 NI다. 라는 거.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음의 법칙을 볼 건데, 우리 왜 전기회로에서도 우리 배웠잖아요. 오음의 법칙 배웠죠?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 이런 것들. 그죠? I는 R분의 V. 자, 보세요. 자, 전기회로에서 I는 R분의 V라고 배웠잖아요. 오음의 법칙. 그죠? 그러면 자기회로에서는 뭐냐? 자기회로. 자, 전기회로에서의 전기회로 같은 경우는 누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 자기회로에서는 누가 흐르는 거예요? 자속이 흐르는 자속이. 그죠? 그래서 파이는 뭐냐? Rn분의 자, 지금 여기는 뭐가 있어요? 기전력이 있다고 하면 자기회로에는 뭐가 있어요? 기자력이 있는 거죠. 그죠? 기자력. 그래서 이때는 이 전류의 단위가 우리가 암페어였잖아요. 암페어. 그죠? 그러면 이 자속 얘는 단위가 뭐가 돼요? 단위 있겠죠. 뭐예요?
지금 F는 이게 힘이니까 이게 암페어 턴. 그죠? 이게 암페어 턴이잖아요. 암페어 턴. 그죠? 얘는 뭐예요? 이거 RM. 지금 여기서 이 자속이 자기 회로를 통과하면 자속은 저 파이죠. 자속은 뭐에 반비례한다? 자기 저항에 반비례하고요. 그죠? 자기 저항에 반비례하고요. 그다음에 기자력에 비례하는 거죠. 기자력에. 그죠? 자속 파이는 RM분의 F 또는 RM분의 NI. 왜? F가 NI니까. 그죠? 요게 바로 자속 구하는 건데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 곱한 거랑 같죠?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이 자속이잖아요. 그죠? 자속. 그럼 여기서 이 자속 밀도라고 하는 거는 뮤 곱하기 H죠. 뮤 H. B는 뮤 H 곱하기 A가 돼요. A.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식 배웠어요. HL은 NI다. HL은 NI다. 그러면 여기서 H는 뭐가 돼요? H는 L분의 NI다. 그죠? H는 L분의 I다. 그럼 여기 요 H 대신에 L분의 NI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식이 뭐가 되냐? 뮤에다가 H 대신에 L분의 NI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NI. 그리고 여기는 뒤에 A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식이 지금 이거예요. L분의 뮤 NIA.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쓰면은 이걸 바꿔주면 이렇게 돼요. NI 나누기 뮤 A분의 L.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이 식이.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기자력 F고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자기저항. 그죠? 자기저항 RM이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왜냐면 파이는 RM분의 F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기저항인 거죠. 따라서 자기저항 RM은 뭐라고요? 뮤 A분의 L과 똑같다. 이게 바로 자기저항인 겁니다. 자기저항. 이거예요, 식이. RM은 뮤 A분의 L이다. 그럼 우리 왜 전기회로에서의 저항 R은 뭐였어요? 로 곱하기 A분의 L이었잖아요. 이거. 전기저항일 때. 전기회로일 때. 이거는 뭐예요? 이건 자기회로에서 자기저항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거. 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저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암페어 턴 메타. 저 웨바다, 웨바. 그죠? 자기저항. 그래서 자속의 통과를 뭐 한다? 제한한다. 막아주는 거죠. 막는다. 그래서 저항이에요, 저항 말 그대로. 그래서 식을 써보면은 자기저항 RM은 자, 뮤 A분의 L이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아까 어떻게 썼냐면 자속이라고 하는 게 자기 저항분의 기자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바꿔주면은 얘는 자기 저항은 자속분의 기자력이 되고요. 그리고 자속분의 뭐가 된다? NI가 된다라는 거죠. 기자력. 그래서 단위가 뭐냐? 단위가 암페어 턴 퍼. 자속의 단위 웨버. 이렇게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자기 저항입니다. 자기 저항.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회로와 자기회로를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거 두 개, 전기회로와 자기회로를 비교를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자, 먼저 전기회로에서는 뭐라고요? 기전력이라고, 기전력. 기전력 E는 IR, V는 IR이고요. 그러면 자기회로에서는 기자력이다. F는 뭐다? NI다. 기전력, 기자력. 서로 상반되는 거죠. 그죠? 기전력, 기자력. 그 다음에 전기회로에서는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흘러요. 전류.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그러니까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복습 차원에서. 전류는 I는 R분의 V. 그런데 자기회로에서는 뭐가 흐른다? 자속이다. 자속. 파이는 Rn분의 F. 그죠? Rn분의 F. 자기저항분의 기자력. 그죠? 이거. 그 다음에 전기저항 R은 로 곱하기 A분의 L이었고요. 자기저항은 RM은 뮤 A분의 L이었다. 그죠? 서로 상반되죠? 그 다음에 전기회로에서는 뭐가 있다? 도전율이다. 도전율. 이 도전율의 역수가 뭐예요? 도전율의 역수. 이거 역수는 뭐예요? 로우분의 1이죠. 고유저항. 그죠? 로우분의 1. 이거는 자기회로에서는 투자율, 뮤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기회로에서의 전류밀도. 전류밀도 J는 면적분의 전류죠. 면적분의 전류. 그러면 자기회로에서의 자속밀도는 얼마예요? 자속밀도 B는 A분의 파이다라는 거죠. 면적분의 자속. 그죠? 이렇게 서로 비교하시면서 공부하면 앞에서 배웠던 전기회로, 지금 배우는 자기회로 둘 다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세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자기 회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내용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